시장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특히 코스피 쪽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 전기전자, 제조, 금융 위주로는 강력한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데 같이 그 흐름 점검해 보시죠.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참 얘기할 게 많은 것 같고 어떤 관점평 오후까지 넘어오면서 시장 반응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요. 삼성전자 이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노이즈가 없었더라도 삼성전자는 최근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앞단에서 자리를 하고 있었죠. 오늘 기관 순매수 상위에도 삼성전자,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함께 사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을 또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의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송태현 과장님. 오늘 오전 뉴스와 주가 움직임, 다양한 생각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평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간다? 드림스 컴트루? 네. 이 주가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가 HBM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은 거 아닌가?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었죠. 그쵸. 네, 그보다 사실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이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 이쪽에 이제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사실상 HBM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메모리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서 금요일 경제를 사실상 가져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벤더들이 당연히 그와 맞물리게 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반도체 내에서도 많은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걸어볼 부분은 많죠. 근데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는 SK하이닉스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35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도 여의도에서 쏟아진 건데 그럼 SK하이닉스도 지금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SK하이닉스도 기회가 될 수 있죠, 네네네. 사실. 근데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 일부의 기대는 HBM이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 HBM이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게 되면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SK하이닉스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아니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런 연합 전선들이 다 좀 좋지 못하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베팅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었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에서 한 번쯤은 삼성전자의 손을 한번 들어줘도 되지 않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까지의 관련돼서 수혜를 많이 입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켜보자, 바로 들어가기보단 조금 더 지켜보고 확실히 돌려 세우는 모습이 한두 개라도 나와줬을 때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의견이 또 궁금해지는데 이사님은 오늘 밀림에 사야 된다라고 보셨어요? SK하이닉스? 네. 잠시 동안 관심사가 삼성전자로 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초적으로 네. 보게 된다라면은 HBM 관련돼서는 하이닉스를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HBM 관련돼서 이제 엔비디아 아침에 오모였지만 보도가 나왔잖아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였다가 다시 상승이 나온다는 건 될 것이다. 그냥 그 기대감인 것 같아요.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겠죠. 할 건데 중요한 건 언제 할 거냐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HBM4를 이제 양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이 공급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TSMC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이 밴드가 들어왔을 때 TSMC가 과연 기분이 좋을까? 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HBM4를 대해서 이제 양산이 시작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그때 가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TSM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되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HBM을 다 공급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만 공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쨌든 뭐 HBM 관련돼서 실적은 나올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되면 더 좋을 거고, 뭐 이런 심리가 제가 볼 땐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부분은 뭐냐면 하이닉스에 대한 대답은 그래도 홀딩 산다 요거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반가운 건 뭐냐면 오늘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으로도 분위기가 좀 확장됐다라는 거. 결국 삼성전자가 가야 레거시가 가는구나, 이런 부분이 확인됐다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고, 3월달 이거 너무 안 쉬었어요.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다, 이제는 가자. 이제 좀 가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님, 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그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고 조정 받았다가 오늘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의 힘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정도 포트에 있어서 이제 투탑 걱정 말고 소부장 전략 짤 때 있어서 네. 삼성전자 향 비중 확대의 구간은 맞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엄마가 줘 아빠가 줘 이런 느낌이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왜냐하면 주가는 희비가 달라서. 그런가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오늘 랜드 쪽 관련돼 가지고 원익 IPS 12% 강세거든요. 원익 IPS가 삼성전자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 쪽이 엄마 먼저 아빠 먼저 이렇게 못합니다. 둘 다 좋아. 이렇게 해야 지금 어쨌든 좋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나라 소부장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레거시 쪽으로 확장이 되게 된다면 저는 다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 향보다는 앞으로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TSMC 향. 차라리 이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HBM4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가 이제 삼사 동맹을 맺은 상황이거든요. 네. 맺은 상황들 속에서 TSMC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냐면은 이거 잠시 좀 메모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TSMC가 로직 다이를 생산을 하고 이 로직 다이를 SK하이닉스도 줘가지고 SK하이닉스가 그 로직 다이 위에다가 디램을 쌓아가지고 다시 TSMC 쪽으로 주는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TSMC가 파운드리여가지고 이제 메모리까지 하려고 그래요. 파운드리 맛이 저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HBM4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SMC 어떤 영역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TSMC 쪽으로 이제 영역 확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쪽으로 이제 밴드가 되는 기업들. 최근에 인텍플러스인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그 밴더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상한가 한번 갔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둘 다 공급하는 쪽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는 TSMC 쪽으로도 밴더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이제 점점 메모리 쪽에 있어서 중요도가 커지다 보니까 TSMC 단에서도 영역이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TSMC 향 밸류 체인으로도 여러분 관심주 챙겨보셔도 좋겠다는 의견 내려주셨어요. 그럼 아예 좀 색채를 달리해서 송태용 과장님, CXL이요. HBM이 다시 이제 좀 뭔가 꿈틀거리면 다시 원래 HBM 쪽으로 시장이 더 강력하게 추진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온 이 수급 CXL에 향한 그 관심, 기대 굉장히 또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포트에 담아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다 담으면 사실 그쵸. 너무 백화점이 백화점 이제 되죠. 될 수밖에 없어서 어쨌거나 오늘 네오셈의 움직임은 좀 색달랐던 것 같기는 해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CXL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힘이 있는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CXL이라는 게 기반이 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늘과 같이 불일 경우에는 이 관련된 힘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기는 할 텐데, 만약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오늘과 반대의 모습이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떠한 그림을 그리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굳이 삼성전자를 이제 이 방향성을 삼으면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CXL까지 내가 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해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뭐 대부분의 분들이 들어갔을 때 자르면 되지라고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게 자르지 못하고 그냥 같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강한 HBM 쪽이 더 기대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유효하다? HBM 쪽이 만약에 가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은데, 이 삼성전자 쪽에 그 외에도 다른 종목군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레거시 쪽도 있고 테스터도 있고 막 이렇게 많다 보니까 차라리 그쪽이라면 조금 물리게 된다 하더라도 이 바닥권에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하단 지지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시계열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언젠가는 되게 될 거고, 그 되게 됨 속에서도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역시나 같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확실히 바닥권에서 삼성전자의 투자의 아이디어를 삼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우리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D램, 낸드, 레거시 쪽에 있어서 흐름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 내일이면 뚜껑이 열리겠죠. 아마 개장 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흐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기관 순매수 상위 2위에 올라온 KB금융 보여지고요. 삼성생명, 삼성증권. 와, 은증보가 같이 있습니다. 신한지주까지 확인되네요. 자, 정태근 이사님, 네. 밸류업 관련해서는 어떤 비유 갖고 계세요? 무조건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은증보 중에서 어디 쪽으로 좀 보세요? 또 어렵게 하시네요. 짜장을 할까, 짬뽕을 할까, 뭐 점짜면 할까. 그 한 종목을 있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은 은행 쪽을 먼저 보고 그러면 KB금융 저걸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리고 네네. 외국인 비율이 많은 건 또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결국 승자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뭐 배당 소득세 뭐 제일 분리가세 얘기가 있던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땐 그닥 그게 세금 감면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인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이제 기업들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배당을 늘리게 되고, 그러면 배당을 누가 가장 많이 받아갈 건가? 외국인밖에 없어요. 외국인밖에 없고, 그리고 이걸 주목을 그 외국인밖에 없는데,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 감면 효과가 상당히 커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제가 그 외국법인 원천소득 관련자고 세법 좀 찾아봤거든요. 또 찾아보니까 이게 외국법인 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금 송금하게 되면은 원래 22% 원천 징수를 해요. 원천 징수하는데 이게 또 변수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그 미국 법 만약에 미국 법인이라고 예를 들게요. IB 쪽이라고 예를 들면은 미국 법인에 배당금 송금할 때 한미 조세 조약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세율이 1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22%가 10%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 비율이 거의 70%거든요. 70%가 한 2억 주가 돼요. 2억 주가 되는데 2억 주에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올해 배당을 3,500원 정도 DP에서 한다 그러거든요. 연간 배당금을. 그러면 2억 주에 3,500원 하게 되면은 7천억이잖아요. 그럼 7천억에 22%면은 이게 1,540억이에요. 근데 1,540억이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한미 조세 조약상 일정 요건 충족하게 되면은 1,540억이 아니라 700억이 뚝 떨어져요. 반절? 그죠? 네. 그러니까 84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수혜라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수혜고, 그럼 외국인들이 사게 될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배당을 많이 하는 섹터를 어느 종목을 살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많은 종목이 뭔가? 여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만약에 도입이 돼가지고 부담을 하더라도 그쪽 가서 좀 많은 먹을 퍼이가 좀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그쪽에 같이 따라가가지고 주가 오르는 거하고 배당하고 같이 먹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7월달 딱 들어와가지고 다시 금융주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볼 땐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제 혜택, 밸류업, 배당 요거 때문에 첫 번째 가는 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대선 토론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약간 좀 우세한 쪽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7월달 들어가고 바이오하고 금융주가 같이 움직인 것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보게 되면 하반기에는 금융주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최근에 관심이 생긴 건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은중 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권하고 보험주 또 살펴볼 생각이에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이 저는 시가 배당률을 보거든요. 시가 배당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 근데 유통주식수가 작은 건 맹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송태영 과장님과 함께 지주사 쪽으로 좀 넘어가서 확대시켜 볼게요. 사실 여기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면 SK 스퀘어도 확인이 되고, 또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 보면 글로비스의 움직임이 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실질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쪽, 오히려 현대차 그룹인 걸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 지금 되게 저도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정을 덜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지주사를 볼 때 배당도 많이 주고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 SK가, 그리고 현대가는 8월에 또 모멘텀이 있다라는 쪽에서 다 살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신다면 지주 쪽에 있어서는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는 현대글로비스는 다른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기업 지배구조 관련돼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모멘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이제 주가가 많은 이 변동성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밸류업의 순서에서도 상당히 뒤에 이제 포석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왜 더 많이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들 같은 경우를 너무 크게까지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이 친구는 다른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무언가 현대그룹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런 모먼트가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특히 그것이 지배 구조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에서 이제 현대차와 다른 움직임이 더 폭발적으로 나온다라는 코멘트 덧붙여봤는데, 그러게요. 우리 송태영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밸류업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로 와닿고 있을까? 사실 더 많이 담는 쪽은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그쪽이기 때문에 고민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도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정태근 이사님의 의견 또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많이 듣는 쪽 2차 전지주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정태근 이사님,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과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긍정의 뷰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네. 정태근 이사님도 동의하세요? 네. 전 2차 전지 꾸준히 이제 바닥을 잡는 정도만 보면 괜찮다고 이제 좋다고 얘기 말씀드린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 그 하나금융에서 제대로 말을 못 끄는 것 같아서 결과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할수록 결국 세제택을 보는 건 외국인이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할게요. 네. 2차 전지는 지금 테슬라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테슬라 이슈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일단 물론 전기차 판매가 1분기, 2분기 이제 조금 돌아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중요한 건 그것도 있지만 지금 ESS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서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순수하게 전기차 부분만 바라본 게 아니라 테슬라는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초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궁극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을 봤을 때 바닥을 완벽하게 잡고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와 연결시켜서 양극재 수출 단가를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양재 수출 단가 같은 경우도 킬로그램당 27달러, 28달러 선을 바닥을 잡고 30달러를 회복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 근데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2차 전지를 좋게 해석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올랐으면 과거에 많이 올랐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점차 이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는데, 좋아졌을 때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 리튬 가격 상승, 양극재 수출 단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에코프로를 중심해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적인 측면에서 판매량을 봐야 되겠지만, 근데 수요 가기 전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바이든 쪽이 당선이 안 되게 된다라면은 그게 가장 큰 악재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소위 말하는 마법의 단어 선반영, 이렇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2차 전지는 지금은 바닥만 잡아라, 그냥 더 이상 안 빠지는 것만도 이쁘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현재 쌓여진 재료만 보면 거의 1박 2일 캠프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프로의 시선 들어봤고요. 정태근 이사, 송태영 과장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